어? 뭐라고 했냐? 안녕하세요. 응? 누가 뭐라고 했어? 혼잣말 했어. 혼잣말 했어? 이제 미쳐가는구나. 혼잣말. 자, 이제 2개 남았거든, 단원이. 정규분포 오늘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목평균의 추정 하면 통계가 끝나요. 그래서 사실 통계 파트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오늘 배우는 거하고 다음 시간에 배우는 거 두 가지가 이제 수능에 이제 출제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미리 얘기하겠지만 여기가 통계 파트를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막 디테일하게 배우는 게 아니거든. 그냥 이제 수박 기탈기식으로 배우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논리적인 비약들이 좀 있어. 아 이거 왜 그렇지? 막 이런 거.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전혀 지장이 없거든.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선생님이 얘기하는 내용만 그냥 머릿속에 그걸 저장을 해놓고 문제를 풀 때 그대로 적용시키면 돼. 응? 그래서 너무 디테일하게 막 고민하거나 얘는 이제 문과애들이니까 문과애들은 원래 수학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는 애들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평소에 하던 대로 하면 돼. 응? 니네 그렇잖아. 공식 하나 가르쳐주면 왜 그런지는 고민 안 하잖아. 그냥 쓰잖아. 그래서 확통이 문과 애들한테 적합한 과목이고 이과 애들 가르치면 걔네들은 확률 밀도함수부터 시작해서 그게 왜 확률 밀도함수에 이름이 왜 그렇게 붙었어요부터 시작해가지고 함수 모양이 왜 그따구예요 해가지고 막 개기거든. 근데 이제 문과 애들은 이제 그런 게 없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 그게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하는 교육 목표야. 주어진 정의대로 문제를 풀어요. 자, 계량 노트는 52페이지 펴두시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큰 줄기를 먼저 다시 한번 짚어놓고 할게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확률 분포라는 걸 하고 있어. 그지? 확률 변수 X를 잡아놓고 그런 게 이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 단원이 그런 걸 구하는 건데 확률 분포가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었지. 하나는 이상 확률 분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연속 확률 분포. 선생님 오늘 이제 니네 숙제한 거 질문 받아주기에는 시간이 좀 없을 것 같아서 진도를 나갈게. 어차피 숙제도 또 안 해왔잖아. 아닌가? 오케이. 그래서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 가지고 진도를 좀 끝내야 될 것 같아서 연속 확률 분포. 확률 변수의 특징에 따라서 연속적인 값을 갖느냐, 띄엄띄엄 갖느냐. 그래서 이산 확률 분포, 연속 확률 분포. 이산 확률 분포에서 확률과 관계되는 식이 하나 있었지? 그걸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확률 질량 함수. 그지? 그러니까 용어들만 알고 있으면 돼. 이게 왜 질량이라는 말이 붙었는지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이산 확률 분포에서는 확률 질량 함수라는 게 있었고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게 있었어. 기억나냐? 밀도 함수. 그래서 이제 파트가 이렇게 둘로 이렇게 딱 나눠지는데 이상 확률 분포에서는 그 분포 중에서 포함되어 있는 분포 중에 독특한 분포가 하나 있었지. 이항 분포라는 게 있었어요. 이항 분포가 뭐였어? 확률 변수 X가 독립시행의 확률을 쫓아가는 그런 분포를 이항 분포라고 했고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를 때 우리는 어떻게 썼냐면 확률 변수 X는요 이항 분포를 따라요. B 쓰시고 앞에다 뭐 써? 시행 횟수 쓰고 뒤에다 뭐 써? 한 번 시행했을 때 일어나는 확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지난 시간에 주로 이제 배웠던 게 이산확률 분포에서의 이항 분포를 배웠고 이쪽 파트에서 하는 건 전부 다 이거 하는 거야. 확률 변수 X의 평균이 얼마인가요? 분산이 얼마인가요? 표준 편차가 얼마인가요? 내내 했던 게 이거였다고. 우리가 이제 일주일 지나가지고 좀 많이 까먹었겠지만 지금까지 했던 게 평균하고 분산하고 표준 편차 구하는 거였어. 여기까지 동의하지? 그럼 이항 분포에서는 확률 변수 X의 평균은 어떻게 됐어? 이거 곱하는 거 있잖아. 다 까먹진 않았겠지? NP. 그 다음에 분산은 NP에다가 1-P를 곱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얘의 양의 제곱분이니까 NP에 1-P의 양의 제곱분 이렇게 표현했다. 여기까지 했던 게 이산 확률 분포야. 자, 일단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볼 거는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해서 볼 건데
연속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식이 하나 있었는데 걔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고 얘가 fx라고 표현했어요.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그 얘기했어. 확률 밀도 함수는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고 했어. 그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 파트를 잘 하려면 우리 개념 노트에 있는 글로 되어 있는 것들 있지. 여러 번 읽어봐. 그래서 거기에 있는 기본적인 어떤 배경되는 지식을 너희들한테 주는 거거든. 그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거야. 확률 밀도 함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이게 확률과 관련된 식이거든.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가 내가 정의되어 있는 확률 변수 x가 갖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항상 양수의 이제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 다음에 정의되어 있는 부분에 x값의 범위가 a에서부터 b까지다. 그러면 이 함수값이 확률이 아니라 얘가 a에서부터 b까지 정의되어 있다면 x equal a, x equal b 요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 이 면적이 확률인데 이 전체 면적은 확률의 합과 똑같다고. 전체 확률의 합. 그러니까 저 면적은 얼마가 되겠어? 1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오늘 내내 할 때 뭐냐면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 그릴 거고 정의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의 확률의 합은 1이다. 요거 기억해 두고. 오케이?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할 거 뭐냐?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쪽 파트에서 하고 싶은 건 확률 변수 x가 어떤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요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얼마인가요? 이걸 계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파트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걸 구했다면 지금부터 나오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는 확률 밀도 함수를 그리고 그 확률 밀도 함수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고 하면 알파에서 베타까지 이 그래프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 이 면적을 구하면 그게 우리가 구하고 싶은 확률이 되는 거야. 전체 면적 얼마라고? 1. 이게 전체 면적이 확률의 합. 내가 구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그 구간에서의 이 그래프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 이게 확률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는 저렇게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놈을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데 이 연속 확률 분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산 확률 분포처럼 독특한 분포가 하나 있어. 그게 뭐냐? 정규 분포라는 거야. 정규 분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할 거는 연속 확률 분포 중에서도 정규 분포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쟤를 뭐라고 하냐면 normal distribution이라고. normal이 뭐야? 그러니까 정상적인, 일반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따지는 분포, 확률 분포들은 정규 분포가 대부분이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고등학교 전국 수험생의 예를 들어서 수능 수학 점수 얘를 확률 변수로 만약에 삼았다고 치면 이 수학 점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딱 삼으면 얘네들이 갖고 있는 이제 도스들 있지. 예를 들어서 뭐 50점부터 시작 100점 만점이라고 치면 뭐 100점까지 100점은 아니지 0부터 100까지. 그럼 얘네들의 분포가 어떻게 되냐면 쫙 해서 이런 식으로 분포를 가져. 대부분 그렇잖아. 그지? 그래서 가운데가 제일 많은데 이 지점이 이제 평균이 되는 거고 평균으로 그럼 멀어질수록 이제 값들이 점점 대칭적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분포를 갖고 있다. 이게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확률 변수 엑셀 분포야. 수학 점수가 됐든 몸무게가 됐든 키가 됐든 대부분이 가운데가 제일 높게 솟아있고 아이고 체경이 벌써부터 작은 거예요. 양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작아지는 이런 구조의 분포를 갖고 있을 때 얘를 정규 분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동의하지? 그런데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는 그냥 이 세 가지 조건. 함수값이 양수예요. 그 다음에 전체 정의된 범위에서 면적이 1이에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 변수 x의 평균은 면적을 구하세요. 이게 확률 밀도 함수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면 그 확률 밀도 함수 중에서도 이와 같은 아니 근데 전화 왜 웃어? 전화기를 원래 안 갖고 들어오는데 갖고 들어오는데 진짜 니네 내년의 일인데 오늘하고 내일이 마지막 추가 합격 마감하는 날이야. 내일까지.
근데 추가 교육이 이제 마지막에 하는 게 이제 뭐 1차, 2차, 3차 이렇게 발표하잖아. 마지막에 오는 게 전화 돌리는 거야. 그 전화를 못 받으면은 전화 한 3번 돌리거든? 전화 못 받으면 다음 순번으로 넘어가, 그냥. 전화해서 이렇게 물어보거든. 너 다닐 거냐? 너 합격했는데 다닐 거냐? 그럼 예스 하면 이제 빨리 돈 붙여야 되는 거고. 아예 나 안 가, 시간 거기 후져서 안 가, 그러면 다음 순번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 올해 이제 특징이 뭐냐면 추합이 안 돌아.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떤 학교의 추합이 예를 들어서 100번까지 돌았다, 어떤 과가. 그럼 평균적으로 몇 년치의 데이터를 보면 100번까지 돌아가야 되는데 올해는 뭐 50번? 이 정도밖에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지금 추합 기다리고 있는 애들이 오늘하고 내일 똥줄 타는 거야. 예비망 3번 받았다고 쳐봐. 내 앞에 3명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안 빠져나가고 버티고 있으면 얼마나 똥줄 타겠냐. 그게 마지막이라고. 다른 데 하나 붙어놨으면 모르겠는데 혹시나 추가 합격 하나 기다리는 데 전화가 안 오네. 근데 위를 보니까 졸라 많아, 애새끼들이. 그래서 이제 니네들이 내년에 겪어야 될 일이야. 그래서 원서 3개 쓸 때 안정적인 거 하나 딱 써놓고 나머지 2개는 지르는 건데, 근데 안정적인 걸 쓰는 게 자기가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 보통 여기 있으면 무조건 합격할 거라고 생각하는 데 쓰면 합격하겠지. 만족이 안 되니까 상향을 2개 정도 쓴다고. 맨날 전화 기다리고 있네. 오늘하고. 전화가 안 오네. 자, 뭐 얘기하다가. 그래서 대부분의 분포는 가운데가 이렇게 가운데에 몰려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퍼져있는 이런 분포를 나타내는데, 이런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한다고. 여기까지는 동의하잖아. 받아들일 수 있지. 그러면 이 정규 분포가 정규 분포를 나타내는 확률 밀도 함수는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배운 사람들은 이게 그냥 쉽게 받아들이는데, 처음 하는 애들은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내용들을 그냥 동화 읽듯이 그냥 쭉 받아들이고, 문제 풀 때는 적용하는 게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설명 안 한 것은 문제 풀 수가 없어서. 자, 정규 분포를 나타내는 확률 밀도 함수를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하는데, 얘의 생긴 모양이 다시 한번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이렇게. 이걸 우리는 종 모양으로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얘의 특징이 구조가 대칭적인 모양을 갖고 있어. 그래서 정규 분포 곡선이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모양의 결정은 2가지에 의해서 결정되거든. 첫 번째는 평균. 확률 변수마다 갖고 있는 평균 다를 거 아니야.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이 2가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그래서 평균은 뭐를 결정하냐면, 평균이 여기거든. 대칭 축을 결정하고, 표준 편차는 뭘 결정하냐면 좌우의 폭을 결정해. 저 그래프의 모양의 폭을 결정해. 그래서 확률 변수마다 우리한테 뭘 주냐면 평균값하고 표준 편차 값을 줘요. 니네 책에 거기 52페이지 한번 펴봐. 그 개념 노트 펴보면 맨 위쪽에 보면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 해서 그지같이 써있는 식 하나 있지. 사장님 맨 위에. 거기 보면 시그마 기호 보이니? 시그마 기호 보이고, 그 다음에 지수에 올라가 보면 m 보이니? 그 평균이란 말이야. 그 나머지는 그냥 상수처럼 생각하시면 되고요. 2라고 쓴 거는 문과 애들은 안 배우는 거야. 그리고 이 식을 기억할 필요도 없어. 근데 정규 분포를 나타내는 확률 밀도 함수의 모양이 그렇게 생겼다 정도. 근데 그렇게 생겼는데 그 확률 밀도 함수는 뭐에 의해서만 결정되냐면 평균값하고 표준 편차에 의해서 확률 밀도 함수, 정규 분포 곡선이 달라진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개의 곡선을 내가 이렇게 그렸다고 해봐.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그렸다고 쳐봐. 그러면 이럴 때는 얘는 평균이 여기인 거고, 이 평균 M, 얘는 평균이 어디인 거냐면 여기인 거라고. 그래서 2개의 곡선의 평균의 값을 읽으려면 대칭축의 위치를 보시면 돼요. 평균이 클수록 대칭축의 위치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까지 가지. 그 다음에 폭을 결정하는 거. 이건 이제 폭이 좀 크지, 상대적으로. 얘는 폭이 좀 작지. 얘는 위로 솟았지. 얘는 퍼졌지. 이게 표준 편차에 의해서 결정해요. 표준 편차는 얼마만큼 데이터가 고르냐 이걸 뜻하는 거거든.
그럼 니네 이 하얀색하고 빨간색 비교하면 표준 편차가 누가 더 크겠어? 이건 대답하고 가야 돼. 왜냐면 50%가 틀리니까. 흰색, 빨간색. 표준 편차는 뭐야?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조밀하게 모여있는가를 나타내는 거야. 그럼 얘는 퍼져 있지, 하얀색. 빨간색은 모여있지, 평균에. 표준 편차가 누가 더 커? 하얀색 1번, 빨간색 2번. 손들어. 1번. 2번. 반씩. 니네가 이제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요게 1번은 자료가 이렇게 퍼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료가 값이 작은 거, 큰 것도 있고, 그래서 중간 것도 있고. 근데 이 빨간색은 가운데 평균에 모아져 있잖아. 그러니까 평균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아져 있는 게 표준 편차가 작은 거야. 무슨 말인지 가? 그래서 하얀색의 표준 편차를 시그마 1, 빨간색을 시그마 2라고 하면 표준 편차는 누가 큰 거냐면 얘가 더 큰 거야. 오케이? 쫙 퍼져 있는 게 표준 편차가 큰 거야. 가운데 몰려 있으면 표준 편차가 작은 거야. 그리고 표준 편차가 작다라는 말을 한국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자료가 고르다 이렇게 표현해. 고르다. 근데 이제 애들이 헷갈리는 게 고르다 그러니까 이렇게 퍼져 있는 게 고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고르다라는 건 또이또이 비슷한 새끼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평균이 예를 들어 80점이라고 하면 80점, 79점, 81점 등등등 여기에 다 몰려 있잖아. 그 자료들이 고른 거란 말이야. 그게 표준 편차가 낮은 거야. 이해 갔어? 돌멩이가 있어. 돌멩이가 이런 새끼들만 있어. 이따만 새끼들만 있어. 고른 거야, 고르지 않은 거야? 고른 거야, 고르지 않은 거야? 고르지 않은 거. 다시, 못 들었어. 고른 거야, 고르지 않은 거야? 고른 거. 아니, 뒤를 크게 얘기해. 고른 거야, 고르지 않은 거야? 고른 거. 고른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그만 돌멩이들만 모여 있어. 자료가 고른 거야, 아닌 거야? 고른 거야. 이 새끼도 있고 이 새끼도 있어. 섞여 있으면 뭐야? 고르지 않은 거야. 이런 게 표준 편차가 큰 거야. 이런 게 표준 편차가 작은 거라고. 하나하나의 크기를 보는 게 아니야. 자료의 경향성을 보는 거라고. 자료가 통일되게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이렇게 몰려 있을 때 그걸 고르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게 표준 편차가 작은 거야. 그래서 정규분포 곡선은 평균하고 표준 편차에 의해서 결정되는 곡선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얘네들이 시험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한단 말이야. 어떤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라요 이렇게 주면 뭐하고 뭐를 주냐면 이 확률 변수 x가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니네들한테 준다고. 그럼 니네들은 어떻게 쓰냐면 확률 변수 x는 정규분포를 따라요. normal distribution n이라고 쓰고 앞에다 뭐 써? 평균. 뒤에다 뭐 써? 표준 편차. 이렇게 쓰면 일단 문제를 풀 수 있는 세팅 작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 파트하고 이쪽 파트가 다루는 게 다르다고. 이쪽 파트에서는 평균하고 분산을 구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이쪽 파트에서는 평균을 줘. 표준 편차도 줘. 이거 가지고 확률을 구하는 거야. 여기서 확률 변수 x가 어떤 a서부터 b까지 들어갈 확률이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어본다. 그럼 니네들은 무슨 짓을 해야 되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푸는 이제 과정이야.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라요. 그럴 때 얘가 a에서부터 b까지 가질 확률을 구하세요. 그러면 정규분포 곡선을 그려. 쟤는 대칭 모양이라고 그랬잖아. 좋은 모양.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평균을 쓰는 거야. 평균. 그럼 이제 확률 변수 x가 a에서부터 b까지. 예를 들어서 a가 여기고 여기가 b다. 그러면 확률을 구하라는 건 이 곡선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여기 면적. 이 면적을 구하시면 이러면 확률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갔어? 그럼 이거 한번 봐봐. 여기 평균이야. 요건 이제 점근선이다. 이게 무한히 요 x축에 다가가는 거야. 점근선. 요쪽 반쪽의 면적은 얼마 될 거 같니? 0.5 되겠지. 이 전체 면적의 확률 1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반쪽은 0.5. 이게 있는 거야. 예를 들어 여기 평균에다가 예를 들어서 표준 편차의 1배만큼 요 면적을 줬어. 요 면적이 예를 들어서 0.3이야.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확률 변수 x가 평균에다가 표준 편차의 1배만큼 더한 거에 확률을 구하고 싶어.
얘는 얼마 되겠어? 이렇게 이런 걸 계산하라는 거야. 다시 여기 면적이 0.3이래. 근데 내가 구하려는 건 확률 변수 x가 n 플러스 시그마 평균에다가 시그마의 1배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래. 여기를 구하라는 거야. 여기까지 동해? 그럼 요만큼이 얼마라고 아까? 0.5. 거기서 얼마를 빼? 0.3. 그럼 얘는 얼마야? 0.2. 이렇게 읽어버리면 된다. 그럼 또 이렇게 줄 수도 있어. 아가들아. 여기 평균이야. 여기가 n 플러스 시그마의 1배. 여기가 n 마이너스 시그마의 1배. 이렇게. 그런데 여기를 줬어. 여기 면적이 이게 데이터는 문제에서 다 주는 거야. 0.1 이렇게 줬단 말이야. 그래놓고 확률 변수 x가 평균에다가 표준 편차 1배 뺀 거하고 평균에다가 표준 편차 1배 더한 거. 1배는 나쁜 거지만 그거야. 얘 확률이 얼마인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 그림 보고 얼마 되겠어? 0.8. 그러니까 배운 애들은 바로 나오는데 오시장도 어떻게 알아요? 다시 대칭성을 이용하는 거야. 얘하고 얘는 이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시그마, 왼쪽으로 시그마만큼 떨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높이가 똑같다고. 그림이 좀 짱구가 됐지. 오케이? 여기가 면적이 0.1이래. 이만큼은 얼마야? 아, 이만큼의 면적 얼마냐고. 0.5. 그럼 여기 얼마야? 0.4. 얘하고 얘는 대칭성에 의해서 면적이 같아야 되지. 2배 하면 얼마야? 0.8. 또는 여기가 0.1이니까 여기도 0.1이지. 전체 면적은 1이라며. 1에서 0.1 두 개를 뺀다고. 그럼 얘는 얼마 되냐면 0.8. 이런 식으로 읽으면 돼. 오늘 할 내용이 내내 이거야. 무슨 말인지 가? 네. 되게 쉬워.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 봐. 여기가 이제 문과 1반이잖아. 문과 1반에 이제 수학시험을 봤어. 문과 1반의 수학시험. 얘는 확률 변수 x라고 잡을게. 정규분포를 따른대. 그러겠지. 평균을 구해봤어. 1반이니까 좀 높게 해줄게. 평균 80점이래. 평균 편차가 5야. 그 확률 변수 x는 정규분포를 따라. 이 문과 1반의 수학 점수. 확률 변수 y를 내가 하나 잡아볼게. 문과 3반. 얘네도 정규분포를 따라. 수학 점수. 평균은 50점이래. 표준 편차가 얼마일까? 10. 오케이? 자, 그러면 봐봐. 이 반의 평균하고 표준 편차, 이 반의 평균하고 표준 편차는 다르잖아. 그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반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한 얼마일까? 뭐 90점 맞은 학생과 이 반에서 문과 3반에서 70점 맞은 학생, 얘네들을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싶단 말이야. 여기서 그러니까 절대적인 점수로 비교하면 얘가 더 크잖아. 그런데 이 90점이 요 일반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요 70점이 요 3반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싶단 말이야. 그게 니네들 수능 점수에서 표준 점수라는 거야. 니네 수능 시험 보면 과목마다 난이도가 다 다르지. 예를 들어서 니네는 사탐 선택할 거니까 무슨 뭐 경제 선택하는 애랑 무슨 한국사는 아니고 그냥 세계사 선택하는 애랑 난이도가 다 다르잖아. 그럼 내가 원점수로 막 49점 맞았어. 그런데 그 내가 49점 맞은 것과 저쪽에 다른 과목에서 예를 들어 45점 비교하면 49점은 높잖아. 근데 시험 문제 난이도가 훨씬 낮잖아. 그럼 49점이 45점보다 더 낮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걸 비교하려면 원점수 갖고 비교할 수가 없다고. 그럼 뭘로 바꿔서 비교해야 되냐면 표준 점수로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평균하고 표준 편차가 다르잖아. 이 원점수를 비교하고 90점이 얘보다 더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똑같은 형태로 통일시켜야 돼, 기준을. 그걸 우리는 표준화 작업이라고 한다. 무슨 말이냐면 다시 봐. 얘에서 90점이 차지하는 위치를 찾으려면 얘의 정규분포 곡선 이렇게 있고 여기가 평균 80점. 그럼 90점이 뭐 여기 있겠지. 얘가 차지하는 위치를 보려면 나보다 점수가 높은 애들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구해버리면 돼. 그러니까 90점 이상 될 확률을 구해버리면 되는 거지. 그럼 내 위치가 나오는 거잖아. 맞아? 응. 이 집단에서 내가 70점이 차지하는 위치를 구하려면 얘도
얘의 정규분포 곡선을 그려야 되는데 얘하고 비교하니까 평균이 이쪽에다 그리죠. 상대적으로 비교하게. 얘보다 평균이 낮아. 그러니까 여기 50점대야. 근데 표준 편차는 얘는 5고 얘는 표준 편차가 10이니까 얘는 이렇게 퍼져 있어. 그지? 얘 표준 편차가 더 작으니까. 이해 갔냐? 예. 그럼 여기서 70점이라는 위치가 뭐 이쯤 될 텐데 그럼 내가 70점 이상 되는 확률 70점 이상 되는 확률을 구하면 얘 위치가 나오는 거잖아. 근데 얘하고 얘를 비교하려면 얘는 이 확률 밀도 함수 평균 80점짜리 표준 편차 5짜리인 확률 밀도 함수에서의 90점 이상 되는 면적을 구해야 되는 거고 얘는 평균 50점 표준 편차 10짜리인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 70점 이상 되는 확률을 구해야 된다고. 그 얘는 두 개를 구해서 상대적으로 비교해야 돼.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평균하고 표준 편차가 바뀌면 확률 밀도 함수가 바뀌니까 매번 확률 밀도 함수를 다 구해야 돼. 근데 아까 우리 식 봤지? 식이 개 그지잖아. 개 그지인 식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이 면적들을 다 구해야 돼. 뭐를 이용해서? 적분을 이용해서. 면적 구하려면 적분을 이용해야 돼. 그러니까 그 매번 할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 야 매번 확률 밀도 함수를 각각 그려가지고 거기서의 면적 구하는 거 불편하니까 통일된 기준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Z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 Z는 얘도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빵, 표준 편차가 1짜리인 분포를 하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만들었냐면 요놈에 대해서 이게 정규분포 곡선이 있겠죠?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짜리. 그러면 이놈에 대해서 Z값이 1일 때 0부터 1까지의 면적, Z값이 2일 때 0부터 2까지의 면적, 3까지의 면적, 오른쪽 값들을 다 구해놨다고. 데이터를 다 구해놓은 거야. 그걸 이용해서 얘네들 값들을 상대적으로 이제 추정을 해간다고. 그러면 뭘 하셔야 되냐면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어. 지금 처음 듣는 애들은 얘하고 얘를 확률 밀도 함수가 서로 다르니까 얘네들을 전부 뭘로 전환시키냐면 확률 변수 Z의 형태로 다 전환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짜리로 얘도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짜리인 형태로 같은 형태로 다 바꿔치기 해서 그래놓고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거라고. 스토리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지? 계산하는 거 이따 따라서 하시면 되는 거니까 지금은 스토리만 알면 돼. 아 이것 따로 계산하기 불편하니까 기준되는 거 하나 만드는데 그 기준되는 게 뭐냐? 평균은 0이고 표준 편차가 1짜리인 정규분포 곡선을 하나 도입하겠다 이거야. 오케이? 그러려면 봐봐. 이거를 이용해서 하려면 이 새끼나 Z라는 변수로 바꿔야 되는데 그걸 우리는 변수의 표준화 작업이라고 얘기해. 변수의 표준화. 그러니까 앞으로 확률 변수 X, Y가 이렇게 등장했을 때 얘 갖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얘를 변수를 Z로 바꾸는 거야. 그럼 어떻게 바꾸냐? Z로 바꾸는 방법은 내가 갖고 있는 확률 변수 X에서 얘가 갖고 있는 평균을 빼. 얘가 갖고 있는 표준 편차로 나눠. 이렇게 바꾸면 저기 O 표준 편차로 했을 때 이렇게 바꾸면 요 X라는 변수를 Z라는 변수로 표준화시킨 거야. Y라는 변수를 Z라는 변수로 표준화시킨 거야. 그러니까 니네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어떤 확률 변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상태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얘를 Z로 전환시키는데 전환시키는 방법이 J의 평균을 한번 빼고 J의 표준 편차로 한번 나눠서 확률 변수를 Z로 바꿔치기 합니다. 이렇게 바꿔치기 하면 평균이 0짜리고 표준 편차가 1짜리로 바뀌는 거야. 볼까 한번? 얘 봐. Z의 평균 한번 구해봐. 이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옛날에 했던 거. 자, 확률 변수 X의 평균 구하려면 이 앞에 있는 계수가 영향을 미치지. 시그마분의 1 나가고 확률 변수 X의 평균에다가 뒤에 붙어있는 것도 영향을 미치지. 시그마분의 M. 맞아요? 확률 변수 X의 평균 얼마야? M이잖아. 그 얘에서 얘 빼면 얼마야? 빵 되는 거 맞지? 확률 변수 X를 이와 같이 변형을 시켜버리면 이 변형된 Z에 대한 평균을 구하면 무조건 빵 된다고. 얘가 갖고 있는 평균에다가 얘가 갖고 있는 표준 편차를 나눠버리면 평균이 빵 되는 거야.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나 봐? Z의 표준 편차는
요 앞에 있는 개수만 영향을 받지. 이거에 확률 변수 x에 표준 편차 1이 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얼마야? 시그마잖아. 시그마면 분의 1 곱하기 시그마니까 얘가 얼마 되는 거야? 이게 1이 된다고. 무슨 말인지 가? 아, 그러니까 어떤 확률 변수가 나왔든지 간에 그 새끼를 개에서 개의 평균을 빼고 개의 표준 편차로 나누면 전부 z로 바뀌고 그러면 z라는 변수로 표준화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거 한번 해볼게. 자, x부터 한번 바꿔보면요. x 바꿀 거야. z로. 자, 확률 변수 x에서 뭘 빼주라고? 얘가 갖고 있는 평균을 빼주시고요. 얘가 갖고 있는 표준 편차를 이렇게 나눌 거라고. 이렇게 나눌 거야.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여기는 확률 변수 x가 90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해야 되잖아. 맞아? 이 x를 z로 바꾸는 거야. 그럼 90에서 얼마를 빼야 돼? 얘가 갖고 있는 평균 80을 빼고 얘가 갖고 있는 표준 편차 5로 나눈다고. 그럼 90에서 80 빼면 10이잖아. 5로 나누면 2보다 크거나 같아. 이렇게 들어간다. 이해 갔어? 얘 같은 경우는 확률 변수 y가 70점 이상이 되는 확률을 구해라. 그럼 얘도 표준화 시킨다고. z로 바꿔. 그럼 여기 70에다가 뭘 빼? 얘의 평균 50을 빼주고 거기다가 표준 편차 10으로 나눠. 그럼 얼마 나와? 70에서 50 빼면 20이잖아. 10으로 나누면 2되지. z라는 변수로 바꿨을 때 얘가 90점 이상이 될 확률은 z 입장에서 봤을 때 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고 얘가 70점 이상 될 확률은 z로 바꿨을 때 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니까 얘하고 얘랑 확률이 어때? 같은 거야. z는 뭔지 모르지만 z가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z가 여기 평균이 0이란 말이야. 여기 2쯤 될 거 아니야. 2 이상 될 확률은 여기 면적을 구하라는 거고 얘나 얘나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점수로 따졌을 때 여기 90점과 여기 원점수로 따졌을 때 70점은 얘가 더 크지만 얘를 통일된 기준으로 바꿔봤더니 이 반에서 90점 이상이 될 확률과 이 반에서 70점 이상 될 확률은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 70점 맞은 애하고 얘 90점 맞은 애는 자기 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동일한 등수로 가는 거예요. 수준이 똑같은 거예요. 그 반의 입장에서는. 무슨 말인지 가셔요? 여기까지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문제가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따릅니다. 이렇게 나오면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이 확률 변수 x를 z로 이렇게 표준화 시킨다고. 그래놓고 이 오른쪽에 나오는 z 값이 얼마인지를 보고 z에 관한 확률 분포 곡선을 가지고 확률을 구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 파트가 다 그래요. 근데 처음 하면은 뭔 개소리인지 잘 모를 수 있는데 문제를 풀어다 보면 문제는 풀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쫄지 마시고 선생님 지금까지 얘기한 게 52페이지라고 53페이지까지 얘기한 거야. 오케이? 한번 해볼게. 한번 해본다. 자, 통계는 이 확률과 통계 과목에서 통계 파트는 틀리면 안 되는 파트야. 여기는 그냥 암기 과목이야. 암기 과목. 내가 몇 가지만 암기하고 있으면 문제는 다 풀린다. 해봐. 자, 53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이리점풀이 하나 있어요. 이리점풀. 봐봐.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대. 그럼 이렇게 쓰라고. normal distribution. 앞에 게 평균. 뒤에 게 분산이거든. 그러니까 표준 편차의 제곱의 형태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평균, 표준 편차의 제곱. 표준 편차가 2다. 이 분포에 대해서 다음 확률을 구해보자. 1번. 확률 변수 x가 1과 5 사이에 들어갈 확률. 이렇게. 그럼 원래는 얘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잖아. 봐봐. 얘가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정규 분포 곡선이 이렇게 될 거고. 평균이 얼마냐면 1이니까 1 될 거고. 그치? 근데 내가 확률 변수 x가 1부터 5 사이 들어갈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5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면적을 구해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이 데이터는 없다고. 평균이 1짜리, 표준 편차가 2짜리 데이터는 없고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평균이 0짜리, 표준 편차가 1짜리인 데이터만 갖고 있다고. 그게 표준화된 변수 z에 대한
분포라고. 그러니까 나는 얘로 바꿔야 돼. 오케이? 바꾼다. 자, Z로 바꿀 거야. 그럼 얘에서 얘의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는 거니까 똑같이 5에서 얘의 평균 쓸게. 5에서 제 평균 빼고 얘의 표준 편차 2로 이렇게 나눈다 이거야. 오케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1에서 평균을 빼주시고요. 제 표준 편차로 나눠요. 이렇게 바꿔버리면 x라는 변수가 z라는 변수로 표준화된 거야. 오케이? 한번 더 쓰자. 그럼 앞대가리는 0 되는 거고요. 뒷대가리는 얼마 돼? 2 되는 거지. z로 바꿨어. 그러면 이제 확률 밀도 함수가 z에 관한 확률 밀도 함수를 이렇게 쓱 바뀐다. 이건 항상 표시해. 얘의 평균은 빵. 내가 구해야 되는 게 0부터 시작해서 2까지. 요 면적을 구해야 돼. 그럼 선생님 요 면적 어떻게 구해요? 데이터를 준다고. 니네 책에 보면 표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거야. 그럼 표를 한번 보세요. z값이 1.0일 때, z값이 2.0일 때, 3.0일 때 오른쪽을 봐요. z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잭다른 z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데이터를 이렇게 딱 준다고. 그래서 맨 위에 게 0.3413, 0.4772, 0.4987. 이거 수학하는 사람들이 다 계산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니네들이 읽을 줄 알면 돼. 그러니까 요 확률이라는 거 뭐냐면 잭다른 z값 여기 요게 1.0일 때 0부터 시작해서 1.0까지의 확률을 뜻하는 거야. 2.0은 2.0까지, 3.0까지의 확률. 동해? 내가 구해야 되는 거야. 0부터 시작해서 2까지의 확률이니까 이 데이터를 읽어주면 돼요. 이 데이터. 요거 읽어주면 돼요. 그래서 요 확률은 0.4772가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까지 갔어? 그러니까 이런 확률 분포를 갖고 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값이 1과 5 사이에 들어갈 확률은 대략 47.7% 정도의 확률을 갖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셔요. 내내 20 할 거야 오늘. 스토리 알겠어? 어떻게 푸는 건지? 다시 봐봐. 5번은 좀 놔두고 뒤로 넘겨봐. 처음 하면 익숙하진 않지만 조금만 지나면 익숙해져.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예제 3번 한번 보셔요. 예, 3번.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표시에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라요. 그리고 확률 변수 x의 5분의 1배 이러면 분산을 줬어. 얼마냐면 1이야. 확률 변수 x가 8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과 확률 변수 x가 120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같대. 그럴 때 뭘 보라고 그랬냐면 평균하고 분산을 구해주세요. 표준 편차의 제곱. 여기까지 문제 이해 갔어? 요것부터 조정. 자,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이거 배운 거 있지? 확률 변수 x에 ax 더하기 b로 표현되어 있을 때의 요놈의 평균과 저놈의 분산은 평균은 앞에 있는 개수, 뒤에 있는 숫자가 다 영향을 미치고 분산의 경우에는 앞에 있는 숫자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들어갔어. 기억나냐? 그거 그대로 쓰는 거야. 그 앞에 숫자가 5분의 1이니까 주식이 앞으로 빼면 제곱해서 빼면 25분의 1에 확률 변수 x의 분산이 1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표준 편차 얼마 되냐? 표준 편차 5 되는 거지. 그지? 아, 얘는 이런 분포를 따르는 거야, 일단. 채경아, 그만 자. 이거 처음 하는 거잖아. 아니, 오늘 들으면 그냥 문제 풀리는 거고, 안 들으면 또 해낸다고. 그럼 시간 낭비잖아. 하는 야, 우리가 지금 하는 건 기능을 배우는 거야. 기능을 익히는 거야. 어떤 기술이 아니라. 그냥 따라하는 거라고, 그냥 따라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균을 구하셔야 되는데, 평균은 요걸 좀 이용해서 풀어야 돼. 요거 잘 봐, 요거.
정규 분포를 따를 때의 확률 밀도 함수는 정규 분포 곡선은 대칭성을 만든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그지?